코딩 셰프입니다. 제가 갑자기 장기 출장이 잡혀서 업로드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리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리스폰시브 레이아웃 관련해서 매운맛 기초 강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의외로 이 슬리버에 대한 여타 강좌나 글들이 조금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매운맛 강좌의 슬리버에 대한 강의를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념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슬리버를 어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 자체가 앱의 기능을 설명하기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리버는 무언가 커다란 것을 잘게 부수어서 만든 작거나 얇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단어도 생소한데 이 단어가 스크롤링과 연관되니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플러터 공식 문서를 보면 슬리버란 스크롤 가능한 영역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잘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리버를 설명할 때 항상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즉 슬리버는 단어 그 자체의 뜻 그대로 스크롤되는 영역을 이루는 조각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처럼 각 아이템 번호가 스크롤되는 리스트가 있다면 이 스크롤 영역에 보이는 아이템 번호 하나하나가 슬리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슬리버즈라고 복수로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스크롤되는 영역에 조각조각들을 합쳐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슬리버즈라고 하면 스크린상에서 스크롤되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슬리버스라고 하면 이처럼 스크롤되는 하나의 영역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리버를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리스트 뷰가 있는데 슬리버 리스트가 있고 그리드 뷰가 있는데 슬리버 그리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는 슬리버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리버는 스크롤되는 영역을 이루는 조각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도 슬리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리스트 뷰는 곧 슬리버 리스트이고 슬리버 리스트가 곧 리스트 뷰입니다. 다만 단 하나의 차이라면 슬리버 리스트와 슬리버 그리드는 위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위젯은 단순히 슬리버 리스트를 한데 묶어서 위젯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는 그리드 뷰 위젯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컬럼이나 로우 위젯 등과 함께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가 쓰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슬리버 리스트는 리스트 뷰와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위젯은 아니며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 요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정확히 슬리버와 슬리버스의 차이가 무엇이고 리스트 뷰 위젯과 슬리버 리스트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을 왜 사용하는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플러터는 어떻게 앱을 화면에 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매운맛 첫 번째 강의 스테이트풀 위젯에서도 설명했듯이 플러터는 우리가 코딩을 하면 위젯 트리, 엘리먼트 트리, 렌더 오브젝트 트리라는 것을 생성해 줍니다. 또한 제약이란 측면에서 당연히 부모 위젯이 자식 위젯에게 위젯의 크기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렌더 트리에 있는 각 렌더 오브젝트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 위젯을 그려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렌더 오브젝트의 서브클래스인 렌더 박스는 박스 컨스트레인트를 전달해주는 박스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박스 프로토콜은 컨테이너 위젯이나 사이즈드 박스처럼 박스 형태로 가로 세로의 최대 최소의 값이 얼마인지에 근거해서만 그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스크롤링을 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박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릴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무한의 정보를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없으므로 스크롤 영역 내에서 슬리버를 얼마만큼 보여줄 것이며 다음 슬리버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고 또 어디까지 스크롤 될지가 중요해집니다. 즉 박스 프로토콜처럼 특정된 가로 세로의 길이에 근거해서 그려주는 방식은 스크롤을 할 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슬리버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로부터 자식들은 슬리버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을 전달받게 됩니다. 슬리버 컨스트레인트에는 스크롤, 엑시스, 스크롤 업셋, 페인트 스탠트 등의 슬리버스를 그려주기 위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화면에 그려주는 과정에서 렌더 슬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레이즐리 로드 슬리버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스크롤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의 슬리버들만 그때그때 그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앱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스크롤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링이 가능해지는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 같은 위젯들도 결국 뒷단에서는 렌더 슬리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 우리가 이처럼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거나 그 외에 특별한 스크롤링 이펙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바로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에 대한 플러터의 공식 문서를 보면 커스텀 스크롤 뷰에는 곧바로 슬리버스를 전달해서 다양한 스크롤링 이펙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을 사용해서 스크롤링 이펙트를 보여주는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스크롤링 이펙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main.dart 파일 홈 아규먼트에서는 스크롤 이펙트라는 위젯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VS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매운맛 강의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매운맛 강좌부터는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으니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lib 폴더에 scroll effect.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스크롤 이펙트 위젯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양한 스크롤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캐폴드 위젯 바디에서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제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의 소스 코드를 보면 슬리버스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리버스는 배열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리버스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이 안에 우리가 구현하길 원하는 슬리버스를 하나씩 추가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슬리버스란 하나의 스크롤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슬리버스 아규먼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스크롤링을 나열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슬리버 앱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크롤링 효과를 주는 앱바이고요. 슬리버 앱바의 소스 코드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앱바처럼 다양한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틀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텍스트를 입력해주고 배경색은 블루 그레이로 주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계속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이제 앱바가 최대한 확장되었을 때의 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expanded height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값을 200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이처럼 슬리버 앱바의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딩과 액션즈 아규먼트로 앱바 좌우에 아이콘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앱바 좌우로 아이콘들이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앱바 밑으로 컨텐츠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앱바에 스크롤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앱바에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Flexible Space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Flexible Spacebar라는 위젯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Assets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미지를 넣어 두었고요. pubspec.yaml 파일에도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Flexible Spacebar 위젯으로 와서 백그라운드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여기에 이미지 어셋 위젯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경로를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빨간 밑줄이 그어지는 분들은 위쪽에 스캐폴드 위젯 앞에 컨스트 키워드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잘 들어왔고요. 이미지를 배경에 꽉 차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핏은 박스 핏 커버로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플렉서블 스페이스의 역할은 확장되었을 경우 설정된 expanded height만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을 때는 타이틀을 간소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능의 구현은 앱바 밑에 컨텐츠를 추가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현재 커스텀 스크롤 이펙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 내에서 슬리버스 아규먼트를 불러왔고, 이 슬리버스에 전달되는 배열 내에는 일반 위젯은 올 수 없고 슬리버 관련 위젯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콘텐츠를 배치하고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일반 위젯들이 꼭 필요하므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위젯입니다. 이제 차일드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그리드 뷰 빌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드 델러게이트에는 이름이 좀 길지만 실버 그리드 델러게이트 with fixed cross axis count를 전달해주고, 코드가 다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코드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이번에는 크로스 액시스 카운트 속성을 불러와서 2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에는 20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빌더에는 컨텍스트와 인덱스를 전달해 주고, 이미지 위젯이라는 커스텀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제 립 폴더에 이미지 위젯.dart 파일을 만들고 이미지 위젯이라는 스테이틀리스 위젯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라는 인트형의 파이널 변수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 추가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빌드 메서드 내에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의 높이는 150, 가로 길이는 더블 인피니티로 주겠습니다. 이제 차일드에서 칼드 위젯을 전달해주고, 칼드 위젯의 차일드에서 이미지.네트워크 위젯을 가져오겠습니다. 앱에서 보여줄 이미지는 언스플래시에서 무작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앱에서 랜덤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핏은 역시나 박스 핏 커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마가 빠졌네요. 이제 스크롤 이펙트.dart 파일로 가서 이미지 위젯을 임포트 해주고 이미지 위젯 생성자에 인덱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코드를 정렬했고요. 제가 두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드 뷰 빌더 위젯을 스크롤 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값은 false로, shrink web은 true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코딩이 끝났고요. 에뮬레이터를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미지들이 잘 들어왔고요. 그리드 뷰를 위로 밀어 올리면 슬리버 앱바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슬리버와 커스텀 스크롤 뷰 위젯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으므로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법을 잘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